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우주 3차원 지도가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을 포함한 전 세계 70여 개국 공동 연구진으로 구성된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 이른바 DESI 연구팀은 5년간의 관측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존 데이터를 압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해상도 우주 지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에는 무려 4,700만 개 이상의 은하와 퀘이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퀘이사는 은하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위치해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천체를 말하는데, 이번 관측량은 인류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은하 데이터를 합친 것보다 6배나 더 방대한 규모입니다. 당초 연구진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00만 개의 천체를 추가로 관측하면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는 우주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팽창을 가속하는 미지의 힘, 암흑에너지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암흑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상수로 여겨왔으나, 최근 초기 데이터 분석에서는 암흑에너지의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5년치 전체 데이터는 이러한 가설이 사실인지 판가름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진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 연구를 이끄는 천문연의 샤피엘로 알만 책임연구원은 이번 결과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우주론 분야에서 또 하나의 노벨상 수상이 유력할 만큼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연구진은 완성된 지도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오는 2027년 암흑에너지에 관한 첫 번째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관측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현재보다 탐사 영역을 약 20% 더 넓힌 더욱 정교한 지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 하의 에너지부와 국립과학재단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라는 우주의 거대한 수수께끼가 이번 3차원 지도를 통해 마침내 그 베일을 벗을 수 있을지 전 세계 과학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사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우리 식탁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계절을 앞지르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자 농산물의 외형적 특성 또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서는 크기가 작거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생육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정한 규격을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이를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B급 농산물로 불리던 제품들이 독자적인 상품군으로 재구성되어 당당히 매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구체적인 수치와 유통 전략에서도 확인됩니다. 4월 19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신선식품 가격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논산 등 주요 산지에서 매입한 중소가 딸기를 별도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과거 대형 유통 채널이 되가 위주의 물량만을 선호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베이커리나 디저트용으로 적합한 작은 딸기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것입니다. 이는 농가 입장에서 폐기될 뻔한 물량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인 B2B 영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외관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시되는 급식 및 외식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거대한 소비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조 푸디스트는 흠집이 있거나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선발 매입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단가 부담을 낮추면서도 품질 만족도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업계는 외형의 열쇠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브랜드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게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치 소비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 홈쇼핑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롯데 홈쇼핑은 흠집이 있는 사과를 별도의 브랜드로 론칭하며 맛은 같지만 가격은 착한 상품이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외관이 아닌 당도와 실제 품질 기준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한때 시장의 외면을 받았던 못난이 농산물들이 이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기후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인 대서양 해류 순환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날씨가 조금 변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재앙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디지털과학연구소의 발랑탱 포르트만 박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를 통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해수 순환의 핵심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 오는 2100년까지 최대 58%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MOC는 남반구의 따뜻한 바닷물을 북쪽으로 보내고 북쪽의 차가운 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대한 수송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려온 온화한 캘리포니아의 날씨나 서유럽의 기후 패턴은 모두 이 해류의 움직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하면 지구의 기후 조절 능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기후 시스템이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극심한 한파가 닥치고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영국과 네덜란드 해안까지 밀려 내려오는 광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남반구는 전례 없는 폭염과 온난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후 역전은 인류의 생존 기반인 식량 안보를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농수산물 생산 체계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미국 북동부 해안에서는 해수면이 1m 이상 상승하며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홍수 피해가 일상화될 전망입니다. 아시아 지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강수량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벼농사 등 주곡 작물 재배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경우 국내 기온 변화에 앞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먼저 닥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자국 우선주의적 관점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임계점 돌파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학계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한 번 무너진 해류 시스템은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12,000년 전 지구에 닥쳤던 대변화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12,000년 전 당시 지구가 마지막 빙하기에서 벗어나 따뜻해지던 중 대서양 해류 순환이 갑자기 멈추면서 다시 빙하기 수준의 추위로 급격히 회귀했던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 공기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로 가득 찬 화학 물질의 칵테일과 같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BBC는 우리는 매일 숨을 쉴 때마다 수만 개의 플라스틱 파편을 폐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으며 이는 매년 수백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있는 화려하고 저렴한 합성 섬유 옷들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공장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웨터를 머리 위로 뒤집어 쓰거나 침대 위에서 이불을 터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바늘들이 사방으로 비산됩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다나바르 교수는 이러한 노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적 행동 변화만이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영유아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먼지와 불과 몇 인치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최대 7만 5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며
이는 아이들의 성장에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 심지어 뇌까지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권고됩니다. 우선 옷을 살 때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여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대신 면과 울, 리넨 같은 천연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천연 섬유는 몸속에 들어와도 분해될 수 있지만 플라스틱 섬유는 폐포에 창처럼 박혀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 습관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진공청소기만 돌리는 것은 바닥에 가라앉은 플라스틱 먼지를 공중으로 다시 분사하는 꼴이 됩니다.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상태에서 청소기를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모델을 사용하고 먼지통을 비울 때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 미세 플라스틱 세례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물티슈나 스펀지 같은 청소용품 자체가 플라스틱 파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젖은 천연 헝겊으로 바닥을 먼저 닦아 먼지를 억제한 뒤 청소기를 돌리는 습식 선행 청소가 권장됩니다. 에어컨 바람 또한 내부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을 방 안 곳곳으로 뿜어내는 플라스틱 대포가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부 세척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선택한 플라스틱 제품들이 이제는 우리의 호흡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당장 오늘부터 옷장을 점검하고 청소 방식을 바꾸는 작은 노력이 나와 내 가족의 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